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 파스텔로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네, 지금 화면에 이런 친구를 그려볼 겁니다. 얘 이름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가로 세로 그 동그랗게 이제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동그라미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구를 잘 그리시면 사람 얼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는 과일을 그린다든지 이럴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구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떤 명암을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동그라미 작도법부터 책에 나와 있는 작도법은 이렇게 십자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나오는 어떤 작도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게가 잘 안 그려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면 그냥 동그라미를 살살살살 그릴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그냥 살살살살 약간 뒤쪽을 잡고 연필 뒤쪽을 잡고 이렇게 살살살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어느 정도 동그란 모양이 된 것 같으면 얘를 다듬을 거예요. 오일 파스텔로 기본 도형 그리기는 제가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 거라서 이 전 영상은 정육면체 그리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도 왼쪽 45도에서 이렇게 여기를 때리는 그 구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원형탈모 땜빵이 있는 것 같은 이 자리를 이렇게 땅 때리는 그런 빛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기본 빛으로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빛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줄 때는 그 빛을 통일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모양이 지금 조금 안 동그랄 수도 있고 뭐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하면서 또 고칠 거거든요, 조금씩은. 그래서 얼추 동그란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필요 없는 선들을 조금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화면상에는 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직접 보고 있으니까 요 선들을 한번 지워서 나중에 올 파스텔로 했을 때 자국이 남지 않게 살짝 지우개를 약간 요 널쩍한 면으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빛이 45도, 왼쪽 45도에서 여기를 이렇게 때린다고 했을 때, 어두움은 약간 이렇게 아래쪽, 이걸 초승달이라고 해야,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초승달? 초승달이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이 달 모양이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 아래쪽이 다 어둠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똑같이 어둡냐? 아니죠. 얘는 그 구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중앙이 돌출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이 제일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앙 부분이랑 가장 가까운 어둠에서도 요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에서 가까운 쪽을 강조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생략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먼저 칠할 건데 어둠을 칠할 때에는 회색 계열 중에서 272번 색깔 이 색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어둠을 칠할 때 같은 어둠을 메꾼다라고 하더라도 요 중앙이랑 가까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더 어둠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어둡게 강조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보다 조금 연한 색깔 247번 색깔을 네, 이렇게 같이 좀 섞어줄게요. 섞어주면서 처음에 제가 어둠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했던 그 부분들 아래쪽으로 다 어둠이니까 채워줍니다. 모서리 쪽, 요 끝에 쪽은 약간 삐져나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밝은 색깔,
이번에는 246번 색깔이네요. 제가 지금 문교 오일 파스텔을 72색에 있는 구성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 줄 때는 면봉도 조금 사용을 해 볼게요.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육면체 같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물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닥에도 떨어지는 빛들이 약간 이렇게 튀겨서 요런 그 공중에 떠 있는 공간으로 사실 빛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데 좀 더 밝은 색깔이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둠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밝음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정육면체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을 때도 이쪽으로 쭉쭉쭉쭉쭉 그라데이션 되면서 이 끝에가 제일 밝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일 위쪽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느낌을 사실은 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받는 부분도 완전 끝에가 아니라 살짝 안쪽에 빛을 받게 되고 얘가 거꾸로 C자로 감싸면서 이 그라데이션이 올라가요. 등고선처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가 246번 색깔인데 요거 이제 그라데이션이 얘 위로 이제 점점점 올라오면서 밝아질 거예요. 빛 받는 쪽으로 가니까. 근데 얘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감싸듯이 양쪽 모서리 쪽을 양쪽 가장자리를 감싸듯이 그라데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을 잘 해야 예쁜 정물화도 잘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파스텔이 유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모작하는 거 되게 개인적으로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화 모작하고 이러는 거. 그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사람 그릴 때도 그렇고 옛날 그 고전 좀 클래식한 그림들 보면 이제 막 과일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많이 소재가 되는데 그리고 249번 요거를 같이 이제 그라데이션을 연결을 해주면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해놨던 게 약간 좀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스케치는 되게 중요해요. 조금 더 밝은 색깔, 흰색. 제 거 흰색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러뜨린 거를 그냥 쓸게요. 여기에 잔선들 지워주고 약간 회색깔이 조금만 더 이렇게 와야겠네요. 제일 밝은 쪽이 완전 끝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여기는 아예 이 속에까지 덮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종이를 비워놓기에는 종이 색깔이 또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까지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문지르면서 그라데이션을 풀어줍니다. 문지를 때 요령이 있다면 일자로 문지르시는 것보다는 살짝 동글동글동글 선을 그려가시면서 그리고 단계를 너무 확확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되게 천천히 단계를 올라가거든요. 찰필 이용해서 모양 다듬어 주시면서
이 약간 회색깔이 약간 좀 잘 벗겨지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살살살살 잘 요령껏 문질러 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해야 되는데, 그림자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 닿는 부분이 가장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자가 생길 것 같잖아요. 여기 딱 닿는 부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얘를 보시면은 이게 모형이어서 그렇지만 여기 땅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안쪽 딱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자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구가 이렇게 이제 구가 있으면 여기 땅에 닿는 부분이 되게 작은 부분, 그러면 이제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림자는 저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요 땅에 닿는 부분이 사방으로 이게 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이 안쪽 공간이 이제 땅에 닿는 부분이 아주 약간 그 작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빛 각도 45도로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45도 각도의 빛이 맞는 여기 정도, 그러니까 딱 걸리는 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요 부분, 그다음에 이 끄트머리 쪽에 그 45도 빛이 걸려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제 요 정도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연결한 타원이 얘의 그림자가 돼요. 그래서 얘로 치면은 여기가 땅에 닿는 부분이 이 안쪽에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살짝 45도 여기 바닥에 여기 저쪽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 해서 얘랑 얘를 연결하는 길다란 타원, 그러면서 요 원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지나는 그런 타원이 원래는 얘의 그림자가 됩니다. 정말 완전히 통제된 빛 하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빛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그리지는 않고요. 요거보단 조금 짧게 그리는 게 보기에 좀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시고, 자, 마찬가지 어둠에 썼던 색깔 그대로 써볼게요. 앞쪽에서 강조하면서 이쪽으로 멀어지면서 생각하는 거죠.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에 썼던 색깔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색은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밝게 좀 연한 그림자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구는 이쪽에 반사광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사하는 빛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밝게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버 그레이 색깔까지 같이. 이 안쪽도 약간 빛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 아래쪽에 실버 그레이 색깔 맞죠? 네. 이거를 좀 칠해줄게요. 모서리 정리하는 거는 찰피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가 다 그려졌습니다. 찰필에 묻어있는 요 어두운 색깔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만.
약간 끝에 쪽은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조금 흰색도 그림자에 섞어줄게요. 이건 뭐 그냥 선택이에요. 찰필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그 모양이 제가 조금 아쉬워서 이것만 좀 고쳐볼게요. 이쪽 약간 좀 납작해진 것 같아서 여기 모양만 조금 더 다듬겠습니다. 제가 눕혀놓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약간 이런 동그란 거 그릴 때는 사실 눕혀놓고 그리면 조금 잘 안 보여요, 모양이. 이젤이라든지 독서대에 놓고 그리시면 사실 이런 동그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는 각도가 틀려지면 그러니까 납작해 보인다든지 막 더 아니면 길쭉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왜곡이 살짝 생깁니다. 무가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면이 돌아가니까 좀 표현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 이해가 좀 되셨죠?